안녕하세요, 미니의 지역방송입니다.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 K3 GT 5도어 모델입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K3 GT 5도어 차량입니다. 기본형 K3와는 디자인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K3에서 호평을 받던 X크로스식 4점식 DRL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호평을 받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 없이 적용된 것 같고요. 그릴 쪽으로 와보면은 GT 엠블럼이 크게 적용이 되었고, 조금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그릴부에 레드 포인트를 주어 스포티함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단의 경우에도 블랙 유광의 하이그로시 재질로 프론트 립을 적용하여 앞에서 보았을 때 조금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측면으로 와보면 기본형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휠 디자인입니다. 지금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금호 윈터크래프트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고 타이어는 미쉐린 PS4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마치 센터락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 휠 캡입니다. K3 GT 5도어의 가장 핵심은 바로 A필러부터 루프라인을 걸쳐서 내려오는 리어에 있습니다. 마치 BMW GT를 연상시키는 라인을 보여주는데요. 그냥 뚝 떨어지는 i30 같은 해치백과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인지 더 스타일리시하게 느껴집니다. 후면부의 경우 리어 램프가 굉장히 세련되게 적용이 되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디퓨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GT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배기 사운드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엑셀링을 통해서 배기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K3 GT 실내에서 주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K3 GT에 적용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스포츠, i30 N9, 벨로스터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 사양으로는 1.6 TGDI 엔진이 적용되었고요. 얼마 전 리뷰했던 i30 N9과 동일하죠. 204마력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진이 제가 많이 겪어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용한 축에 속합니다. 지금 K3 G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내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정숙한 쪽에 속하고요.
이 동일한 세그먼트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 제네시스 G70과 비교하면은 시끄러운 축에 속하겠죠. 지금 조용한 편이고, K3 GT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속을 하거나 스포츠 모드에 넣고 엑셀링을 가져갔을 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내추럴한 엔진음과 함께 사운드 제너레이터에서 좀 더 스포티한 사운드를 내어줍니다. i30 N9과 비교하면은 좀 더 사운드를 크게 튜닝 해 놓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초반 담력이 뭐 우수한 편이고요. 브레이크로 아쉬움을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현재 제가 시승차를 받고 한 12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평균 연비, 트립상 평균 연비는 12.2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2.6T GDI 엔진이 참 계륵인데요. 마음 먹고 연비 주행을 하면 연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엔진입니다. 아반떼 스포츠 i30 N9을 시승하면서도 장거리 고속 주행을 할 때 연비를 18km 이상은 쉽게 기록할 수 있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주말 동안 시승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연비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 상에서는 기능적으로는 연비 정보, 누적 정보, 지금 제가 113.8km 주행을 하면서 연비는 12.2km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제는 그냥 순정 클러스터에서도 미션 오일 온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정보, 공기압은 앞쪽이 조금 높게 공기압이 들어가 있네요. 보통 일반적인 국도 주행을 하다 보면은 도로에 뭐 방지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요철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 정지선 부근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요, 울퉁불퉁한 편인데, 이런 국도를 달릴 때 이 하체 느낌이 어떠냐, K3 GT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일단 방지턱을 넘어갈 때도 이게 너무 소프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아반떼 스포츠나 뭐 i30 N9, 뭐 벨로스타 N의 스포츠 모드 이상 되는 그 정도의 하드함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 뭔 개소리야!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움직임을, 바운딩을 이 실내에서는 느낄 수 없어요. 이건 데일리카로 탈 때 큰 장점이 되는데요. 일예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아반떼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에 TX 쇼바, TX 서스펜션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운스도 심하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차량을 타고는 장거리 뭐 여행 같은 거를 절대 안 가려고 해요. 그만큼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다행히도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소프트해지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불편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i30 N 라인을 탈 때도 와이프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딱딱했나봐요. 아반떼 스포츠만큼의 불편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많이 딱딱하게 느끼는 편이었는데, 지금 제가 K3 GT를 타면서 느끼는 바로는, 물론 이 차량도 튜닝킷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서스펜션 변경이 가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형 이제 K3 GT 기본형으로 출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지승차와 동일한 세팅일 텐데요. 굉장히 소프트함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과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세종 방향으로 국도로 가는 중인데요. 이 국도를 갈 때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차간 거리도 제가 조금 안전거리 확보를 좀 해놨는데, 지금 이 정도 지금 거리가 3칸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설정 속도는 100km에 차량 거리는, 안전거리는 3칸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가장 멀게는 4칸이고요. 만약에 한 칸으로 변경을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가까워지냐면은, 좀 아까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정도로 가까이 붙고요. 단 이게 자주 이렇게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뜹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차량 세그먼트를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장거리 주행 시에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속도로 뭐 인천 시내,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속화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피로도가 이 서스펜션의 이 세팅 자체가 뭐 장거리 주행 시에도, 그리고 시내에서 주행할 때도, 요철이 많은 도로에서도 그렇게 피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소프트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안정성이 뭐 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뭐 많은 자동차 블로거, 기자, 유튜버들이 극찬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가 기어 레버를 보시면은, 기어 레버를 지금 하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하고요. 보시면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크게 나는데, 이 정도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는 뭐 아이소트 N9보다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반떼 스포츠, 똑같은 파워트레인의 아반떼 스포츠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아이소트 N9 때도 동일했고요. 아마도 동일 파워트레인에서 더 미션 로직이라든가 이 세팅을 좀 달리해서 개선된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실제로도 제로 200 수치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한 3초, 4초 때까지 빨라졌다고 하고요. 마치 지금 매핑을 한 느낌? 이슈 튜닝을 한 느낌이 듭니다. 소리는 굉장히 크네요.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듣기 싫은 사운드는 아니고요. 아마도 K3 GT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 같은 사운드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K3 차량과 달리 후륜은 멀티 링크가 적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줄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아반떼 스포츠, 아이서티 N9, K3 GT 차량 중에 패밀리카로 고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보다 일상 주행이 더 많다는 분들에게는 K3 GT를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서스펜션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적당한 편안함과 적당한 단단함,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 가는 국도에서 지금 K3 세단을 만났는데요. 사실 기본 모델조차도 특히 밤에 보면 저 테일램프의 그 점등되는 라인 때문인지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고, 사실 이 형제차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반떼랑 비교해서 디자인적으로는 한 수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크로스로 4점씩 그 DRL이 적용된 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K3가 굉장히 밝네요. 텔레프도 굉장히 멋집니다. 아까는 달리 지금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노멀 모드에서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아주 꺼지진 않는 것 같고, 뭐
스포츠 모드에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20% 정도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6T GDI 엔진이 굉장히 정숙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엔진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정숙합니다. 정숙한데 차량 전체로 봤을 때 방음에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공명음 형태로 좀 들리고요. 노면 소음 또한 많이 올라옵니다.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방음이나 언더코팅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비는 지금 13km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벨로스타 N으로 동일하게 달렸다고 하면은 평균 연비는 아마 7에서 8 정도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달리고자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K3 GT 혹은 아이소트 N9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벨로스타 N을 소유하고 있는 지인 중 한 분은 지금 살짝 그 벨로스타 N을 구매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매번 서킷을 가거나 와인딩을 타는 게 아니라면은 벨로스타 N이 어느 정도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좀 불편한 수동 미션 뿐이 없기 때문에 K3 세단 기본형 모델입니다. 참고로 K3 G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5도어 뿐만 아니라 세단형도 있습니다. 아직 제가 GT 세단형은 타보질 못해서 어떻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타본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오히려 공차 중량이 지금 이 5도어보다는 좀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경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미 뭐 5도어조차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 신형 아반떼, 삼각대라고 불리는 신형 아반떼 스포츠가 아니라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 차량보다는 지금 움직임이 경쾌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K3 GT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좀 놀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운전석 좌측과 좌측 도어 트림 쪽과 지금 보시면은 조수석 쪽 도어 트림을 보시면요, 이쪽 도어 트림 쪽에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을 그 다시방 상단 쪽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쪽에 GT가 각인되어 있고 조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파란 불빛이 나오고 있죠.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불빛, 이게 스마트 였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컴포트로 바꾸면은 화이트 불빛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에코로 바꾸게 되면은 연두색 색상으로 조명이 바뀝니다. 여기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제가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컬러랑 동일하게 레드 컬러로 변화됩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이런 소소한 변화를 주었다는 게 좀 많이 놀라웠던 점입니다. K3 GT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하다 보면 좀 서스가 소프트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소프트하다라는 기준 자체도 사실 평상시에 타고 있는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최근에 시승했던 i30 N9이랑 비교했을 때 소프트하다라는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K3 GT를 시승하고 리뷰를 했던 유튜버나 블로거들 대다수 의견도 i30 N9보다 서스펜션의 반응이 굉장히 더 부드럽고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근데 저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i30 N9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TX 패키지라고 해서 스프링과 쇼바를 바꿀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K3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아에서 튜온 패키지라고 해서 빌스텐 쇼바와 스프링을 교체가 가능하게끔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이 차량,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튜온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K3 기본 모델보다는 좀 더 하드하고 좀 더 노면을 잘 잡고 나가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지금 비교군에 두고 있는 벨로스터나 아반떼 스포츠, i30 N9과 비교했을 때는 소프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승차에는 전륜에 윈터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소프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출고 타이어인 PS4보다는 아무래도 윈터 타이어, 지금 적용된 윈터 크래프트라는 금호 타이어 특성이 좀 더 컴파운드 자체도 무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K3 GT를 시승하면서 이 서스펜션의 느낌 자체가 무르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K3 GT를 같이 시승하고 있는 분은 자동차 블로거이면서 좀 게으른 자동차 블로거 허니비가 타고 있습니다. 허니비를 소개하자면은 게으릅니다. 지금 현재 골프 GTD를 타다가 벨로스터 N 차량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벨로스터 N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그 아반떼 스포츠 차량도 같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K3 GT 차량을 타면서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 조수석에 탔을 때 느낌은 좀 어때? 되게 안정감이 있어. 이게 시트가 돼 있어서 그러는지 크게 불편함도 없고. 우리가 타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랑 비교해서는 지금 이게 뭔가 푹신한 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시트에서 시트의 그 푹신한 감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잡아주는 능력은 솔직히 이 시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시트 자체는 그렇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약하지, 무르지, 말랑말랑하지. K3 GT가 좀 무른 편이고 아반떼 스포츠에 비해서는. 그리고 벨로스터 N 노멀 모드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아? 노멀 모드랑 거의 비슷해. 노멀 모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네, 나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K3 GT 지금 서스펜션의 느낌은 벨로스터 N의 노멀 모드와 비슷한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고, 그보다 조금 더 하드한 게 아이서티 N9 얼마 전에 시승했던 아이서티 N은 딱 스포츠 모드래네. 네, 그 정도고, 그보다 딱딱한 게 아반떼 스포츠의 트위스 쇼바가 적용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거기서 더 딱딱해짐이 벨로스터 N의 N 모드. 그치. 근데 나 이게 여기 튜닝 패키지 그 빌스테인 서스가 너무 궁금하긴 해. 그러게, 그 빌스테인 서스가 적용된 K3 GT 모델도 굉장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빌스테인 서스 진짜. 지금 사실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 노면 상태도 이렇게 그 요철도 많고 방지턱도 많은데, 솔직히 그 아이서티 N9이랑 아반떼 스포츠에 비해서는 운전할 때 훨씬 편한 것 같지 않아? 소프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주행을 할 거면은 사실 굳이 그 서스 옵션을 안 넣고 뭐 이 정도로만 타도 충분히 재미와 뭐 편히 다 잡을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스포츠 성향으로 좀 더 가느냐 아니면은 일상주행을 더 많이 하느냐, 그 비중에 따라서 좀 갈림이긴 하지만 사실 근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럼 GT를 왜 굳이.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러니까 굳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K3 GT보다는 연비도 좋고 많이 소프트한 그냥 일반 K3를 구매하는 게 더 Z 스트림인지 스마트 스트림인지 이렇게 허니비는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다행히도 게을러가지고 자주 안 올려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 반시턱 넘을 때도 이 정도면 솔직히 좋은 느낌인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일반 차량들이랑 비교해서는 지금 뭐 앞뒤로 흔드는 이 운동 양 자체가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딱 떨어졌을 때 출렁거리는 게 그래도 적어 이게. 한 번 정도만 딱 출렁거리고 바로 자세를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가 어쨌든 달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데는 거기서 이제 버리질 않는 거지. 조금의 마지막 희망을 버리질 않는 거지, 서스에서. 그리고 이게 다른 지금 최근에 시승했던 차나 아이서티 N9이나 아반떼 스포츠 모델과는 다르게 액티브 사운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크게 적용된 것 같아. 이게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이 스포츠 모드 놓는 것 자체도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아니라 기어 노브를 좌측으로 그냥 쳐주기만 해도 스포츠 모드로 변환되니까 굉장히 직관성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곧바로 스포츠 모드에 돌입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지금 보면 이게 소리가 들어갈려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처럼 너무 인위적인 느낌은 많이 지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나온 차량들이랑 비교해서는 요 사운드 제네레이터라고도 하는 이 가상의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크게 적용된 것 같네. 근데 이 배기 소리가 가지고 또 있어. 순정으로도 밖에서 들어보면 배기 소리도 나고. 실제 이 주행할 때는 사실 이 가상 사운드가 좀 크게 많이 들리는데, 이걸
밖에서 외부에서 이게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팝콘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그치? i30 N9 때만큼은 아니지만 솔직히 만만치 않게 소리가 좋은 것 같고, 배기 자체는 오히려 이게 더 신경을 많이 쓴 차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너라면 i30 N9, 아반떼 스포츠, K3 GT 어떤 모델을 할 것 같아? 아반떼 스포츠 신형은 가장 일단 이제 없는 차, 나한테는 없는 차고, 없는 그냥 차고. 없는 차고 솔직히. 어. 그 K3랑 i30 N9은 되게 많이 갈리는 게, i30 N9은 예쁘긴 하지만 일단 가격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가격적인 그렇지. 면에서. 가격적으로 지금 이 차량보다 300~400 정도 더 비싸니까. 그래서 사실 베렌 때도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실내가 뭐 고급스럽다, 뭐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급스러운 차를 사고 싶으면 사실 i30를 사면 안 되지. G70, 최소 G70 이상은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K3 GT는 정말 가격도 그러고 디자인도 그러고 다양한 면에서 진짜 합리적으로 다 갖춘 차가 아닐까. 나는 K3 GT 합격. 지금 보면은 이 패들 시프트로 지금 수동 조작을 하고 있는데, 업시프트나 아니면 다운시프트도 굉장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다운시프트가 되게 직관적이더라. 굉장히 빨라졌고, 예전에는 굶뜨거나 기다리거나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아반떼 스포츠조차도 조금 멍 때리는 구간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확실히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 이 미션 자체도. 그리고 같은 파워트레인인데 좀 더 반응이 빨라진 것 같아. 출력이 좀 올라간 듯한 느낌도 기존 오너 입장에서는. 정말 적당히 하드한 느낌. 굳이 비교하자면은 내가 320D 탈 때 M 퍼포먼스 그 서스펜션,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호평을 하고 있고, 나도 개인적으로 딱 그 공도 주행과 적당한 스포츠 주행에서 밸런스를 적당히 맞췄다고 생각되는 서스펜션이 딱 그건데, K3 GT 지금 서스펜션이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되네. 그거랑 지금 방지턱이랑 지금 뭐 짜잘한 도로의 요철들을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딱해서 신경질적으로 딱딱함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운전자한테 넘어오는 게, 그렇다고 이렇게 고속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굳이 튜어 패키지를 넣지 않아도. 그러니까 재미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게 거의 부족함은 없는 차량인데, 얼마나 더 하드하게 탈 거냐 그냥 그 정도일 뿐이지, 그냥 적당한 스포츠 주행, 적당한 데일리 주행을 함께 한다면은 확실히 N9 때도 그렇지만 순정 상태로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애프터마켓에서의 그 튜닝 그 용품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게끔 완성차 업체에서 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네. 마냥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렇지. 그만큼 또 이제 완성도가 높은 차들이 나온다는 건 어쨌든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왜냐면 브레이크도 지금 되게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예전엔 단순히 초반 담력만 높여놨던 그 내가 정말 싫어하는 브레이크 느낌에서 여전히 초반 담력이 좋긴 하지만 그 초반에 잘 잡히는 그 담력 자체가 좀 중반 이상까지도 꾸준히 이어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브레이크 설계 자체의 능력도 많이 올라갔고, 옵션으로 존재했던 그 브레이크가 물론 당연히 더 좋겠지만 굳이 더
비싼 유지비를 들일 필요는 없다 이거지. 보면은 지금 노면도 좀 찬 편이고. 자, K3 G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차의 특성은 확실하게 편안함과 재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호평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아반떼 스포츠의 기본 서스 그리고 TX 서스가 적용된 모델보다도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i30 N9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보다 좀 더 하드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대략 지금 500km 정도 주행을 해보았는데요. 지금도 주행을 하고 있고, 이 차는 어느 정도 일상주행 비중이 높은, 하지만 재미있는 차를 타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정말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속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났고, 실제 와인딩을 간단하게 해보았을 때도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장거리 주행할 때는 그 단순하게 신경질적으로 올라오는 그 딱딱함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요철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굳이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요철 같은 경우에는 잘 거르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타봤던 차량 중에서 장거리 주행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느낀 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이제 C 세그먼트 차량 중에서는요. 물론 제가 지금 아반떼 스포츠와 벨로스터 N을 소유하고 있지만, 저에게 벨로스터 N은 뭐 재미에 완전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 조금 논외로 빼놓고 i30 N9, K3 GT, 아반떼 스포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량을 놓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저라면 K3 GT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재미와 적절한 편안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른 차량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K3 GT가 갖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와이프도 지금 최근에 탔던 시승 차량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외관에서 주는 스타일리시함과 내부에서도 좀 이 경쟁 차들과 비교해서 훨씬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K3 GT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안전사양과 편의사양들이 적절하게 적용된 차량이면서 적당한 재미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한 배기음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배기음까지 내어주는 펑카 개념으로도, 그리고 그 외관형의 그 해치백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는 K3 GT 5도어 차량의 경우 정말 매력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가
벨로스타 N도 안 샀고 20대 첫 차 혹은 30대 세컨카 개념으로 구매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주저없이 K3 GT를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C 세그먼트에서 차량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 차량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